코로나 위기에 대한 제주 도정이 해야 될 바, 그리고 제가 도민들께 약속을 했고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제주의 미래 현안 해결과 미래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중앙정치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또 그런 현재 또 제가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 지금은 뭐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내려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요구되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그게 투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한 번에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정리되신 게 있으신지, 지금 뭐 내년 4월에 각 지자체가 지금 뭐 서울시도 공백이 있어서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지자체장 선거가 이제 예상이 됐는데, 재보궐선거가 예상이 됐는데 그 전에 마음을 먹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설사 그 대선 경선이나 물론 본선에 나가게 되는 얘기는 다릅니다. 대선 경선을 뛰면서 도지사직을 사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경우의 수로서 재단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 말을 낳는 건데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조직 개편하고 제주 추경 예산이 지금 제주 현안이 가장 명확해 있는데, 어제 제주도의 민주당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뭐 가시밭길은 예고된 상황이고, 제주도에서 강조해 오신 혁신에도 힘이 실어야 될 텐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혁신하실지 말씀하십시오. 협치는 제주 도정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히 전반기에 의회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또는 여러 행정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늘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 게 또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협치의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영되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더 협의가 심의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저희는 거긴 의회의 권한으로서 존중을 하겠고요. 다만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선 현장에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일선 경제 현장에서 그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의 개편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또 그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꿈이 무엇입니까? 네,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렇게 투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시기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본인의 그 노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짱짱만. 저의 꿈이 도민들과 함께하는 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정리가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제 후반기 중에서 가장 시급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청정 제주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만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저의 필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김기혁 시장 인사청문회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 것도 있고, 의회에서는 부적격 의견이 나왔는데 지사님께서는 임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임명하시면서 입장 표명이 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 청문회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한 이후 사실은 저희가 자진해서 의회에 제안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그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제도화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로는 이게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민들이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좀 알고 또 뭐 행정시장이든 그 청문회 기관장들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어떤 그 포부, 그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숙고하는 시간을 당연히 갖자는 취지입니다만은,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신 다음에 3대 4로 의견을 냈는데 과연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게 이 청문회 취지에 맞는지부터가 사실 이건 제도화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회 동의권이 전제된 청문회는 우리 감사위원장 한 사람이죠.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3대 4로 의견이 갈린 거에 대해서 지금 부적격 의견을 의회에서 했는데 그걸 도지사가 어겼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양 시장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무부지사 그리고 저희 비서실장과 상부 부시장을 통해서 단연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제가 경험도 해봤고 평가도 이미 저로서는 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와 제가 함께 일해 나갈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희가 도민들께 약속한 도정을 펼치기 위해서 양 행정시에서 현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하고 도민들과의 소통, 행정을 펴나갈 사람으로서 최적임자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종합적인 판단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종합적인 그리고 직접 일해본 체험에 기초한 판단이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도민들께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입장을 발표를 안 했냐 하시는데, 역대 시장 임명하면서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히 민감하게 보신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 맥락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부적격 의견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뭐 김태엽 시장이나 안동훈 시장 같은 경우는 능력은 뭐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 의원들도 다 인정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이제 음주운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실력이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음주운전을 해도 이제 반용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에 대한 공직자 내부에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걱정되거나 판단 안 하시나요?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사안의 내용은 뭐 제가 그걸 세세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중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황희정승을 채용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철학을 봤을 때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이 단점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 비례관계와 본인의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인사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안동호 부지사니 안동호 시장이 됐든 김태엽 시장이 됐든 특히 김태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뭐 비록 대리운전의 마지막 그 과정이긴 했지만 아무리 술을 마시더라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점에서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 이를 통해서 더 낮은 자세 그리고 도민들에게 더 섬기는 자세로 이것을 만회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도민들이 결과적으로 용납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로서도 그에 대한 단단한 질타와 함께 다짐을 받았고요. 조건부,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더 도민들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섬긴다라는 자세로 이것을 본인의 어떤 과오를 만회한다라는 전제를 달고 임명한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그 계절비료 공사 관련해서도 대학생 이보강 공사 중단된 이후로 시민단체도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이제 영산강 환경청에서도 과태료 부과라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사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지사님이 이제 도의회 구정 질문에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일들 아니냐. 지사님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좀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그 도로 공사에 관해서는 어차피 영산강 환경청이라는 게 환경부의 이제 우리 지역 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와도 그 영산강 환경청과의 의사소통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률특보를 통해서 전반적인 점검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환경청과 이미 다 협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감사 문제라든지 과태료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뭐 책임질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과오를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정을 하겠고요. 저희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저희는 다른 입장으로 이것을 뭐 서두르거나 몰래 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준법할 뿐만 아니라 환경청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거기서 지적되는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두 다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더라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이제 김태엽 시장 임명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적격이나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그 인사상, 인사 철학에 대해서 임명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문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러닝메이트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제도도 그 제도적인 뒷받침 틀도 하나도 없이 저희들이 아무튼 자진해서 5개 교환입니까? 우리가 규정이 없는 청문회를 저희가 의회와의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청문회가 진행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만약에 이게 의견을 적격 부적격으로 내는 게 이거는 사실 국회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공항분들과 주무관들이 공개 토론회 지금 진행 중인데, 어쨌든 이 세 차례 토론회가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기한 수렴 절차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향과 만약에 방향이 바뀌는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기사님이 좀 이거를 따르실 건지, 또 그에 대한 입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지금 저희는 아무튼 지금 그 공개 토론을 국토부와 반대대책위원회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충분히 토론을 하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어떤 결론을 전제로 그 다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러한 과정이 최대한 충실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지사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부공무원 두 분이 직위 해제, 직무 해제에 지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사님이 지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이 색달 매립장을 이 부서에서 그 입찰을 공고를 해서 사실은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의 제기가 된 내용이 거기에서 아무튼 규정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성토, 절성토
이렇게 옹벽을 쌓을 수 있는 높이가 3m가 옹벽 전체를 합쳐서 3m인지 아니면 그 하나의 층이 3m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게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 해석, 저희들이 뭐 변호사라든지 유관기관들 쭉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같은 조건에서 이 입찰서를 냈으면 시비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이게 입찰에 응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애매한 상태로 있다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니까 저나 특히 우리 법률특보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설사 정답이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점 의혹도 남기면 안 된다. 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고 쭉 진행된 다음에 두 차례에 우리 경관 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여기 생활환경 부서라든지 법무 담당 부서를 다 모여가지고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두 차례나 걸쳐서 토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천적으로 해소하도록 동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직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불가피하게 내렸습니다. 비슷한 일이긴 한데 지금 민간등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인수분 사업은 지금 사업자와 관련해서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2차 자격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의가 제기가 됐는데 저희는 뭐 모든 심판과 뭐 이런 이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계신지 물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렇게 이해관계, 특히 액수의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청렴도의 문제도 그렇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제주가 이거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우선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하에 관여를 할 것이고요. 근데 모든 입찰은 늘 이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늘 이 행정심판이든 소송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갈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부서 자체의 견해가 충돌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했던 경우입니다. 정명부지사 거치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 6월 30날까지 공식 일정이 잡힌 이후에 7월 1일부터 정명부지사의 일정이 전혀 안 잡히고 있습니다. 한간에 뭐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이게 어쨌든 존재감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어떤 입장 정리라든지 뭐 처우 관련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좀 정무부지사님에 관한 일을 정무부지사님께서 아마 이야기할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그 부서 개편하면서 해녀하고 관광 이쪽에서 말썽이 좀 있어갖고 제주도 도청 앞에서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이거 관련 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그건 입법 예고 단계였는데요. 나름대로 이번에 조직 개편은 우리 그 행정학과 교수님들 비롯해서 이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우리 부서들의 1차 검토를 거치고 부서들은 자기 부서가 없어지는 것들은 다 저항을 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늘리자는 쪽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그리고 그 업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일정한 기준 이하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을 시키고 일단 입법 예고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저나 우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나 우리 이제 이번 단체장 내지는 우리 지도부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2차적으로 우리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재 관광이라든지 해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상징성의 부분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사기 저하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량이나 부서의 조직 규모가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름을 존치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늘어놓고 다 정면 돌파하자라는 것은 사실은 종합적인 판단에서는 소탐대실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던 건데 뭐 의회에서 다 보리도 상정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골치 아플 이유도 없어졌네요. 조직 개편하고 좀 연계된 건데 그 민주당에서는 시설공단에 대해서 의회와 국민들을 설득시키라는 그런 좀 의견을 내면서 그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뭐 충분히 그동안 구세에서도 가서 보고를 했었고 시설공단도 저희 독자안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행안부 이 심사까지 다 거쳐서 온 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의회에 다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그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에 저희는 따를 것이고요. 과연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 우리 제주도의 현안들과 도민들의 행정 효율과 복리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지 저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의회의 판단이 다르다면 어쩔 수가 없죠. 최근 기후위기 관련해서 좀 많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4대 강성